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부어의 추월차선 가져왔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돈을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당연히 되고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나, 내가 지금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금전적으로 잘 세우고 있나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돈을 쫓지 말고 필요를 좇으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업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사실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돈을 벌고자 했을 때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관련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아무도 부자가 되기 위한 당신의 욕구와 꿈과 열정과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다. 세상은 이기적인 곳이고 당신이 돈을 많이 벌든 말든 그 동기는 아무도 알 바 아니다. 자, 당신이 페라리를 갖고 싶고 엄마 아빠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구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사람들은 당신의 사업이, 당신이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진다. 절대로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말아라. 돈을 좇는 것을 그만두고 필요를 좇기 시작하라. 돈이든 꿈이든 진정 하고 싶은 것이든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의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것을 당장 그만두어라. 대신 필요와 곤란함과 문제점과 서비스 결함과 정서를 쫓으라. 조는 무술에 일가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술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스승들의 조언에 따라서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도장을 열었다. 도장은 10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연 2만 1,000달러의 수익으로는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의 사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조의 사업은 모래로 포장된 그릇된 기업가 길 위에 이기적인 욕구와 이기적 갈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술에 일가견이 있을 뿐 아니라 무술을 사랑하니까 도장을 열어야겠다. 네. 사업의 올바른 토대는 이기적인 내적 욕구가 아닌 시장의 외적 욕구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 조라는 사람이 잘못했다면 이 사람이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무엇을 진짜로 고려해야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 동네에 무술 도장에 대한 욕구가 정말 있는가? 두 번째, 기존의 무술 도장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무술을 배우는 학생들한테 어떤 개선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네 번째, 내가 지역사회에 제공하게 되는 자산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돈을 벌려면 돈을 잊어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지는 돈은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제공한 가치의 다름이 아니다. 성공적인 사업은 모두 한 가지 특징을 공유하는데 바로 시장에서 판매로 이어지는 소비자들의 만족입니다. 다량의 욕구를 해결해보라, 혹은 중대한 욕구를 해결해보라.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립한 것과 같이 환상적인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된 무언가를 재창조하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자, 구체적으로 조언이 들어갑니다. 다음 중 무엇이라도 100만 명에게 제공해보라. 그러면은 엄청 돈이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쭉 9가지 얘기할게요. 기분을 좋게 해준다, 문제를 해결해준다, 교육을 해준다, 외모를 발전시켜준다, 안전을 제공해준다,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해준다, 기본적인 욕구부터 외설적인 욕구까지 충족시켜준다, 삶을 편안하게 해준다, 꿈과 희망을 고취해준다. 이렇게 하면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 헤매지 말고 잠시 손을 떼고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똥을 줍는다든지 바닥을 닦는다든지 새벽 3시에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이 아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어려운 금전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열정을 꺼내서 그 일에 투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일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침대에서 뛰쳐나갈 수 있으려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시동이 필요하다. 그 시동이 바로 열정이다. 정말로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 그 열정은 모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을 찾는 순간 당신은 무엇이라도 하게 될 것이다. 열정은 당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향한 동기의 연료를 제공해준다. 또 열정은 일반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 하고 싶은 것을 하라를 이긴다. 이렇게 신규 사업의 90%는 외부적인 시장의 욕구가 아니라 이기적인 내적 나의 욕구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뭐 보통은 다 이렇게 시작하자. 나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음식을 시장에 팔아보고 싶은데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사람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맛있단 말이야, 이거 진짜 좋단 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게 초심자들의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해요. 실제로 통계를 낸 거를 봤는데 사업 초기 막 시작한 사업가들이 사업을 망하는 가장 큰 이유 1, 2, 3, 4위, 5위 이렇게 뜬 거를 봤는데 1위가 실제로 시장에 니즈 없음, 그 사업 영역에 대해서 시장의 니즈가 없는 게 1위라고 합니다. 약간 좀 애기 같은 거죠, 사실. 어렸을 때도 뭐 숨바꼭질 해도 얼굴만 어디다가 처박아 놓고 나 못 찾겠지 하는 거, 내 몸은 다 딴 사람들한테 드러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거는 어느 정도 약간 어쩔 수가 없기는 해요. 스타트 포인트도 사실 그거를 깨닫는 게 내 세상은 내 생각이 아니다, 내가 만든 그 가상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사실 합니다. 근데 만약 그 시행착오를 다 겪고 시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난 진짜 지금 빨리 어렸을 때 성공을 하고 싶다, 최대한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면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저 사람들이거든. 내가 바로 통계고 내가 바로 그 다수의 숫자 중에 일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 왜 다 저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자신감을 안고 뭐 열심히 했죠.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실패를 할까? 저 많은 사람들이 왜 다 실패를 할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왜 실패했을까? 거기에서.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이 시행착오한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 시점에 먼저 가 있는 거죠. 왜냐고? 나는 그거를 다 겪으면서 갈 시간이 없거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 우리? 진입장벽이 높거나 남달리 탁월하거나. 진입장벽이 낮은데 사람들 몰리죠. 시작하기 쉬운 사업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진입장벽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시장을 형성한다. 근데 그런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탁월해야만 한다. 여러분 탁월한가요? 그 영역에서 탁월할 자신이 있나요? 그러면 진입장벽이 낮은 곳에 가는 게 오히려 좋아요. 당신이 탁월하다면 쉽게 진입하는 것이 오히려 자산이 된다. 오히려 자산이 된다. 자신이 탁월하다면.
진입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회성 행사인가 과정인가? 진정한 사업의 시작은 행사가 아닌 과정이다. 통행량이 큰 길은 사람들로 꽉 찬 길이다.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저거 하면 돈을 벌겠지, 다들 저렇게 믿고 있으니까 라고 안심을 하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보통 다들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 동료의식, 뭐 그런 안심되는 게 있잖아요. 나만 뭐 혼자 하고 있으면 엄청 무섭잖아요, 사실 사람의 심리가. 그런데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그 길에서 떠날 것이며 당신 또한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모두 다 부자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 세상을 둘러보면 모두가 부자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모두가 부자라면 네, 맞아요. 모두들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 맞아요. 모두 다 부자라면. 근데 아니죠. 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는 모두 다이다. 모두 다.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적신호입니다. 모두 같은 것을 하고 있다면 볼 것도 없이 그것은 실패합니다. 사는 것이 유행이라면 팔아야 합니다. 파는 것이 유행이라면 사거나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들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진 분별 없는 열광을 보면 이제 손을 떼야 할 때라는 것을 압니다. 뭐가 한번 유행이 확 퍼지고 이제 누구나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이제 저거 하면 성공한대, 저거 나도 해볼까? 이런 말이 도는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에는 이미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손대시면 안 돼요. 100%입니다. 이거는.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다면 모두와 같으면 안 된다.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다면 모두와 같으면 안 된다. 자, 오늘 이야기한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쫓지 말고 필요를 쫓으세요. 필요를 쫓으라.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 동기, 내 욕구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시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딱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시장 욕구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주안점으로 사업을 연구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모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다면 모두와 같으면 안 된다. 모두들이 하고 있는 거를 하면서 안심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찾아와서 나는 돈을 잃고 새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거죠. 참 안심은 돼요. 뭔가 주변이 다 하는 것들을 하고 있으면 안심은 되죠. 그렇지만 그 터널의 끝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일까요? 김연아 선수도 그랬다고 하죠. 자꾸 되게 어렸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되게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고 해요. 뭐 불쌍하다, 뭐 이런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건 조금 너무 과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길에, 본인이 계속해서 거기에 열중할 수 있는 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남들이 가고 있는 길이라고 해서 그게 맞기 때문에 남들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으로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휩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를 갖는 게, 강인한 심지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또 이 책에서는 내 욕구를 쫓지 말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책은 본인의 성공한 사람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만, 모든 책은 그렇죠. 그렇지만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여건과 본인의 특성, 그것에 맞춰서 그 사람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에 여러분들이 평생을 바칠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사실 해도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내 평생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곳이 이거란 걸 알고 있어. 나는 더 장기적으로 봐.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나? 올릴 수 없나? 1, 2년? 몇 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길게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이야기를 흡수할 수 있기도 하고요. 자신의 진짜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음식은 저기 있으면 음식일 뿐이지만 내 배만 더 고플 뿐이지만 내가 소화를 시키면 내 내장기관이 자신의 방식대로 소화를 시켰을 때만 내 자양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